벌써 흥에 들려 큰 나락이 여물었습니다. 그게 사람 사는 집이야 개집이지. 저기는 사람이 살 집이 아니다. 뭐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이거? 다른 일도 손 안 잡혀. 일 손에 잡히는 게 뭐. 벌써 1년. 우리 세금으로 거다가 그분들을 해주잖아요. 모금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집 안까지 다 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100% 공짜로 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삶을 잃은 집. 집이 뭐 안곤채가 비가 세니 뭐 다른 사람 다 들어갔는데 왜 못 들어가냐 이런 소리 하면 그게 딱 들으셔서 스트레스 딱 받는 거예요. 수라 씨가 사셔도 충분한 부분인데 주민들께서는 무작정 이거는 전파를 인정을 해달라. 사람이 살 수 없는 거는 완파 아닙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기준이 그게 완파지. 완파가 어디 있습니까? 살다 보니 별일을 다 겪네요. 지진이라니. 더 이상 집은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긴급히 마련된 대피소는 이재민들로 꽉 찼습니다. 이재민은 1,300명이 넘었습니다. 지진 발생 한 달이 지나도 자원봉사자들은 묵묵히 대피소 급식 봉사에 나섭니다. 복구를 돕고 이재민을 위로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는 모두 2만 6천여 명. 지진 극복에는 온 국민이 한마음이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곳을 방문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전부터는 김관영 경북도지사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여야 주요 정치인들이 방문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일 년 전 기억 그대로 100여 명의 주민들이 난민 같은 텐트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래도 삶은 기어이 자라 쉼이 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위태로운데요. 우리는 시민도 아니고 국민도 아니에요. 에? 우린 시민도 아니고 국민도 아니라고. 아무 시장도 코통땅 끼고 뭐 우리는 체육관만 빨리 비워달라 그런 건 보이고 이달 말일까지 이거 비워달라고 사정한다요. 그러면 어디로 가갖고? 아무 대책을 갈 데가 없는데. 비워달라 그래요. 갈 데가 없는데 어디로 갖고? 우리는 지그집을 좀 들고 가려는가? 이강덕이 지그집에. 안 그러면 우리 아파트를 시에서 업체를 그 해가 안전하게 좀 고쳐주든지 그거 두 가지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집안에는 각자 우리가 고칠 테니까 100개라도 100채가 안 넘어지도록 지하에 물이 차고 그 기둥이 전부 거미 가가 물이 이마에 차가 있어 있긴 해. 네. 그거 암위험하도록 좀 물 빼고 그 기둥이라도 좀 보강을 해주든지 뭘 좀 해달라고 했겠네. 네. 그걸 뭐 너가 알아서 고치고. 조금씩 지진 피해는 복구됐지만 작은 흔들림에도 소스라칠 정도로 심각한 지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 지진은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잠은 다들 잘 주무세요? 여기서? 잘 잘 수가 있는겨. 수면제 먹고 자는 사람 대신에 천지라요. 우리 수면제 아. 못해. 아, 진짜요? 대신에 수면제. 주리주리는 저 심하시네. 수면제 하나도 아니고 두 잔씩 먹고 자요. 저게 먹고 밤에 10시 되면 소등을 하는데 네. 누워 있으면 화장실 가는 소리 뭐 왔다 갔다 하는 소리 10시 되면 불 코고는 끄거든요. 소리 네. 또 새벽 되면 일찍 또 일어나 직장 가는 사람 꼬들락거리고 세수하러 다니고 화장실 다니고 이러면 새벽에 또 한 5시 되면 또 깨거든요. 그럼 하루 저녁에 서너 시간 아니면 많이 잡아야 한 5시간 자는 사람이 제일 잘 잘 거예요. 삭막한 대피소 생활에 작은 위안이라도 삼을 겸 어머님 물고기를 길렀는데요. 그러나 그날 이후 어머니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해야 할 정도로 일상이 불안합니다. 이곳은 집이 아니었을까요?
대피소 생활은 어떠신가 싶어 조심스레 찾아봤습니다. 다닥다닥 붙은 천막 속 겨우 누울 만한 공간. 움직임 하나에도 바스락. 옆 텐트부터 살피게 됐습니다. 요거는 바닥에 깔고.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모든 시설이며 일상마저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피소다 보니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요. 그래도 이마저도 떠나야 하면 갈 곳도 막막한 이들입니다. 텐트가 원래 이게 하나인데 제가 좀 덩치가 커서 옆에 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되도록이면 제가 많이 피곤하면은 좀 불 꺼지고 난 뒤에 늦게 텐트에 들어가서 바로 잡니다. 그래 옆에 분들한테 제가 뭐 일찍 자면 들어서 코를 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좀 곤란하니까 다른 분들 주무시고 난 뒤에 들어온다든지 최대한으로 상대방에 대한 조금 배려들이 이제 같이 사실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은 생겨요. 그래서 전화하는 것도 왜냐면 텐트 안에 전화 받으면 다 들리거든요 서로. 그래도 이제 조금 소리를 죽이고 핸드폰을 신경 써주고. 이들도 임시로 지낼 거라며 들어왔던 대피소에서 한 해를 보낼 줄은 몰랐을 겁니다. 저녁 바람이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식구들이 모이는 시간. 모두 다 이주도 하고 저마다 살 집을 찾아 떠났지만 91가구 208명은 대피소에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82세대 195명은 같은 공동주택의 이웃사촌, 바로 한미장관 맨션 주민들입니다. 비가 탁 치는데 가보니까 완전 막 다 받쳐놓고 했는데 그게 물이 막 철철 넘치려고 영상 보셨죠? 철철 넘치고 막 이게 난리가 아니에요. 막 주방에 전부 다 물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고 한 방 하나는 한 3분의 2가 물이 다 들어와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 몇 통째야? 그걸 뭐 세고 있어. 아까는 진짜 물줄기가 쭉 이렇게 쏟아졌었다니까. 저렇게 똑똑이 아니고. 여기만 세나? 설상가상, 지난달 태풍 때문에 건물은 고스란히 누수 피해를 입었고 그곳은 더 이상 살 수 있는 집이 아니랍니다. 밤 10시, 대피소에 일제히 불이 꺼지는 시각인데요. 숨소리도 숨죽이게 되는 적막함. 바닥에서 한기가 올라와 새우잠도 싹 달아납니다. 그럴수록 내 집은 더 간절해집니다. 90년대 초반 지역주택 정비사업 일환으로 한미장관 맨션은 탄생했습니다. 4동 5층의 아파트는 위풍도 당당했는데요. 낡았지만 구석구석 손때 묻어 정든 집. 그런 곳을 들어가 살 수 없다며 대피소 생활을 하는 주민들. 곳곳에 드러난 위험으로 이미 집은 제 모습을 잃었습니다. 건물의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집에서 하루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겉으로 보는 것만큼 속은 더 심각했는데요.
지진이 일어난 진앙지와 7km 남짓한 거리. 가장 피해가 큰 건물 중 하나였던 곳인데요. 곳곳에 난 균열 틈새로 누수가 생겨 자칫 감전 사고가 날 만큼 집은 위험천만한 곳이 되었습니다. 일로 이렇게 여기서 이제 물이 이제 여기 뚝뚝 떨어지니까 저 구멍 뚫은 자국이 있잖아요. 구멍을 뚫었어, 물 빠지라고. 근데 이제 이게 물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자꾸 들어오고 빠지는 거는 쳐져 내려앉은 거지. 무거우니까 이게 나무가 무거우니까 다 젖었잖아요, 석고가. 근데 석고는 젖으면 안 마르거든요. 집은 사람의 온기를 머금고 살아가는 생명체와 같은 존재. 이곳에 사람이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집은 빠르게 제 모습을 잃어갔습니다. 지진 후 시에서 진단한 바로는 고치면 들어가 살 수 있다는데요. 적나라하게 드러난 생채기가 집의 아픔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살기도 힘든 집에서 하룻밤 잠자기는 더 으스스합니다. 아파트 곳곳에서 배관을 타고 흐르는 물소리가 쉴 새 없이 들립니다. 아예 전기 배선을 따라 물이 빗물처럼 떨어지는데요. 과연 어디서부터 수리를 해야 할까요?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집,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지금 보고 서 있는 것 같고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취재진의 요청에 포항으로 찾아온 서울대 박홍근 건축과 교수. 전체 마감이나 이런 거 균열을 다 보수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했다 그래도 하자가 많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당시 더 큰 문제는 바로 누수. 많이 차 있네. 1m 정도 차 있네. 지난달 태풍 콩레이가 휩쓸고 가면서 건물은 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빗물이 막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네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가 지금 후레쉬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전등 위치인가요? 그래서 이게 전체가 다 합선이 됐습니다. 누전이 돼갖고 전기를 히터를 사용을 못했거든요. 전반적으로 손상이 건물 전체에 퍼져 있고 손상이 상당히 많은 거는 명확합니다. 균열이 건물 전체에 퍼져 있어서 그것을 복구하는데 상당한 노력이나 비용이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누수가 많고요. 특히나 이제 겨울에는 동파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당장은 들어가서 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보수 보강이 우선 돼야 됩니다. 그러려 그러면은 이제 경비가 필요하고 주민들의 어떠한 지출로만은 부담만으로는 이것을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포항시가 한미장관 맨션에 배정해둔 지원금은 각 동마다 3천만 원. 그러면 세대당 50여만 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주민들은 포항시를 수차례 방문, 대화와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수리해서 들어가 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안전진단 결과도 C등급, 일부 파손인 소파에 해당되는데요. 수리하면 살 수 있는 집이라는 뜻이죠. 지금 평가한 걸 보면은 주로 내진 성능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건물 포함해서 이 지역에 있는 대부분 건물들 내진 성능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지금 손상을 입었으니까 이 손상을 근거로 주민들이 지금 입주할 수 있는 건지를 평가해야 되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자체로 선정한 전문업체가 구조안전성 검사를 해본 결과 D나 전파인 2등급이 나왔습니다. 적용 기준이 문제였는데요. 기준에 의하면 점검은 설계 당시에 구조 기준으로 해서 점검하는 기준으로 정부에서 정해진 기초명예가 했는데 주민들은
현 시점, 그러니까 2016년도 KBC 구조 기준 기점으로 해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 2등급이 다 나왔습니다. 오래된 건물일수록 지진에 더 취약하죠. 그렇다면 그 기준 또한 더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는데요. 지금의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할 집의 안전을 평가받고 싶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닐까요? 포항시내 지진 피해를 입은 모든 건축물들 중에 내진 설계되어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황해 지역에는 과거에 그 90년대 초에 건물 지어졌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아파트도 다 2등급 판정을 해서 대피식 해줘야 되고, 그 다음 이주해줘야 되고, 집을 또 새로 짓도록 해야, 이런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거는 국가적으로도 조금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 않느냐. 행정안전부는 건물의 안전성 검사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관한 질문에 설계 당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 이런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무려 30년 가까운 시차의 기준 적용, 법 개정과 적용 기준 개선에 관한 행정안전부 입장은 무엇인지 장관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기 위해서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결국 실무자와의 면담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주민들은 좀 불안할 겁니다. 보니까 막 떨어져 있고 외부 장비가 떨어져 있고 이러지만, 그때 당시에 조사할 때 그 조사 확인한 사람들이 전부 다 건축직 공무원들이에요. 근데 보는 눈들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외장재가 떨어졌든지 아니면 뭐 한동대학교도 그 외관이 막 떨어졌잖아요. 크랙이 막 가 있으니까 전부 다 불안한데, 그때 아마 신고 들어온 것들을 건축직 공무원들이 보면 이제 기둥이라는 부재에 힘이 받는 부재가 나간 것들은 거의 전파를 했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재민들이나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한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그 소파인 그 부분들에 대한 그 부분들은 아마 건축직 공무원들이 잘 판단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정부도 지자체도 결국 주민들이 안전진단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도 계속 포항시한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여튼 지금 계신 분들이 하고 포항시하고 뭐 이렇게 잘 이렇게 협조가 되어서 원래 보금자리로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하여튼 그 계실 때까지는 포항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뭐 협조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포항시는 대피소 이재민들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대피소를 폐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피해 주민들은 대피소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한 싸움도 해야 합니다. 청와대하고 총사 앞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러 갔는데, 그날 서울에 딱 그 광화문 주차장에, 종합청사 뒤에 주차장에 차를 파킹하는데 포항 기자들이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대피소 폐쇄한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황당하죠. 우리 집회 온 사이에 아침에 7시경에 집회 간다고 체육관 났을 때 시청 직원들 나와가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까지 한 사람들이 뒤통수를 치더라고. 시가 결정을 낸다든가 그런 조치가 있어서 몰라도 이제는 서로가 너무 멀리 와버린 상태에서 소송 아니면 답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려앉고 곳곳에 균열이 생겨 살갗을 드러낸 집. 물이 새는데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도 막막한 집. 결국 살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기준도 없습니다. 한때는 삶의 희망이 되던 집은 결국 상처 입고 시간에 내몰려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삿포로시 중央区の上空です。札幌の中心部、ところどころ明かりがついていますが、画面の中央部分、ここはまだ明かりがついていません。 얼마 전 일본의 북해도에서 규모 6.7의 지진이 일어나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본은 그 지진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일을 하시는 분이래. 제법 피해가 심각했던 삿포로시의 키요타쿠구의 시가지 모습인데요. 곳곳에 지진의 생채기가 허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집에 빨간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지진이 난 후 위험도를 구분하는 증명서입니다. 우선 지진 피해를 입은 지역의 건물들을 3가지 색의 스티커로 위험도를 구분하고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문 앞에 부착합니다. 이후 주민들은 지진 피해와 관련된 신청서를 작성해 지자체에 제출하면 지자체에서는 피해 정도에 따라 이재 증명서, 곧 재해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일본이 우리와 다른 가장 결정적인 점이죠. 마침 취재진이 지진 피해 현장을 찾아갔던 날도 지진 피해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조사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罹災証明書に関することで市役所に、札幌市役所に行ってきました。今それの検査をして出ていらっしゃるんですか。そうですね。1回の検査ですか、2回目の検査ですか。今3回目だっけ。3回目。3차 검사. 무엇보다 일본은 자기 집에 대한 피해 정도의 판정에 동의할 수 없을 때 수차례 다시 안전 진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스코 씨의 집도 2차 조사를 통해 피해 정도를 조정했다고 하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그리 큰 피해가 없어 보이는 집. 금이 간 부분이 군데군데 보여 1차 조사에는 일부 손상으로 결과가 났었습니다. ちょっと長くなるとちょっとめまいす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気がしますね。傾いてます。向こうに台所の方に傾いてます。そうですよね。ああ、このままに置いても。はい。かなり傾いてますね。で専門の業者の方に、赤外線、やってもらったら、やっぱり20センチぐらい下がってるということで、傾きが。세스코 씨는 1차 점검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これが1回目ですね。なるほど。はい。これちょっと立山さんに紹介してもらっていいですか。 1차 점검에 일부 손상을 받았던 집은 대규모 파손으로 판정을 번복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それはなかったですね。一応やっぱし言って向こうからの回答もすぐいや分かりましたと、外側だけ目視しただけでは分からないところもあるし、やっぱり中もそういうふうに市民の方からそういう声を聞いたらやっぱしいや行きますということで2回目の審査に入ってくれましたね。こういう判断をしてもらったっていうことに私たちはとても感謝してます。はい。 무엇보다 인상 깊은 것은 바로 주민과 지자체 간에 형성된 뿌리 깊은 신뢰.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상황은 똑같지만 일본의 지진 대책은 사뭇 다릅니다. 취재진이 찾아간 지난 10월 31일 삿포로에 지진이 난 지 2개월도 채 안 된 이날 마을 이재민들이 드디어 대피소 생활을 마감하고 임시주택으로 이주하게 됐습니다. 오랜 세월 정든 집은 이렇지만 노부부에겐 살 집이 생겼습니다. ちなみに今もう仮設の鍵、ちなみにお父さんとお母さんどちら持ってらっしゃるんですか。私持ってます。鍵。はい。今日この後そしたらどうなんでしょう。家ちょっと見て入るとこ見ていきます。もうそこの。そうです。これ実際に今日から仮設で引っ越しはされるんですか。いえ、引っ越しは3日です。3日の日に。 번듯하게 지은 새 집으로 이사가는 날이 이보다 더 좋을까요? 살게 될 집의 열쇠 꾸러미를 들고 나오는 피해 주민의 얼굴은 연신 싱글벙글. 2개월의 짧지 않은 시간, 집을 잃어버린 후 마음고생을 한꺼번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을까요? 대피소 생활을 청산하고 피해 주민들이 살게 될 집은 컨테이너로 된 2년짜리 가설주택. 새 집을 보기 위해 바쁜 걸음을 떼는 아저씨. 입주 청소를 위해 혹시 몰라 청소기도 준비를 했네요. 앞으로 2년을 살게 될 보금자리.
어떤 모습일까요? 좁지만 이것저것 갖출 것은 제대로 갖춰진 방. 방주인 정말 마음에 드시나 봅니다. 구석구석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 굳이 청소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들고 온 청소기가 제일 더럽다며 청소기를 닦는 유쾌한 씨입니다. ベッドがどうしよう。ベッド。これ一つベッドでしょ。そんな感じですドラえもんで。 이 공간은 이제 그의 삶이 될 겁니다. 電池ちょっと見ればこれ。一人前にこんな立派な電池いらない。戸田さん料理はやられるんですか？しますよ、とりあえず。一人暮らしが長いんで。得意料理とか。得意料理。パスタぐらいです。おお、すごい。おしゃれなものな。いえいえ、パスタだってもうソースは出来合いのものです。それを麺に絡めて絡めるだけです。 지진이 난 후 2개월. 그들을 기다리는 2년짜리 임시주택. 새 집이라며 좋아하는 피해 주민. 그들이 가설주택에도 만족하며 좋아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仮設住宅につきましては一応2年間建設してから2年間仮設住宅として存在します。でその後についてはですね町の方としてですねいろいろ例えば災害の公営住宅を整備していくだとか、他の公営住宅の情報提供だとかそういうこともしてってですねその次のことまで今これからどうしようかということで準備は入っているところです。そうすると2年後に入ろうとしたらそろそろいやそうなんです。準備しないそうなんです。でそれが今ちょっといろいろ町内のところでいろいろ探したりですね、はい、そういうことも含めて今ちょっと調べてる最中。 시련은 때로 단단한 마음과 결속을 만들게 합니다. 일본 지진이 이들에게 가져다 준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북해도의 아바라초. 이곳에선 지진 피해 주민들을 위한 무료 상담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마다 피해 상황이 다를 텐데요.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상세한 정보를 담은 가이드북을 제작해 주민들이 지진 피해에 대비할 수 있게 합니다. 한편 저마다 살고 싶은 집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맞게 맞춤 해법을 제시하는 무료 상담회는 피해 주민들에게 더없이 좋은 제도입니다. 무너진 집에서 다시 살고 싶은데 자금이 없는 할머니. 이때 금융, 건설, 행정 어벤져스들이 함께 머리를 맞댑니다. 町の方でもモバイルハウスとかって僕のできるんですけど、一応2年後500万とかですっけ。もし買い取るとなくなれば、それなりに生活するとそれなりに。2年後にそれを買い取れるのかってなると、そこも難しいんで、それであれば公営住宅とかに入れればっていうのがいいのかなっていう気はしてはいたんですけど、そこと本人のここに住み続けたいっていうのとがマッチングしないっていう状況だから、そういう意味ではそこに2年間入って2年間の間で、住み替え先だとか、いろんな方法を考えるっていうのも方法だと思うんですよね。まずはそこで2年間席作ってっていうか。 과연 무너진 집을 되살릴 방법은 있을까요? 민원인이 돌아간 뒤에도 전문가들의 논의는 계속됩니다. 今回相談会やってみて感じたのはですね、被害を受けた方住宅に必ずしも詳しいわけではないので、被害を受けた住宅に住んでも大丈夫なのかとか、直すとしたらどういう修理の仕方があるのかっていうことをですね、非常に皆さん疑問に思っているんだけど、誰に相談したらいいのかもわからないっていう方が非常に多くてですね、来ていただいていろいろお話をさせていただくと、皆さん割と安心して帰っていただいた方とか、気持ちが整理がついたといったような方々も結構いらっしゃる。
っしゃったので、そういう意味では我々もこういうふうに無料相談会というのをやって、建築関係の専門家の人たちと一緒にお話を聞いたっていうのは良かったのかなと思っています。 북해도를 강타한 6.7 규모의 지진.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집이 무너졌지만 복구는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문득 피해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궁금해졌습니다. 이들에게 살 수 있는 집이란 뭘까요? 삿포로시 공무원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상세한 피해도 산정 기준. 정확한 기준이 존재하니 주민들은 스스로 자가 진단도 가능하며 주민과 공무원 간의 대화도 원활합니다. 무엇보다 안전 진단을 평가받은 이재 증명서 하나면 나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지원받게 되는 겁니다. 被災された方についてはやっぱり大変不安な気持ちでいらっしゃる場合が多いと思います。で、札幌のまちづくりっていうのがですね、安心安全っていうことをテーマに、行っておりますので、そういったところでですね、地域住民の方にですね、やっぱり不安な気持ちにさせないということ、そして、こういった支援がいろいろありますよということをお知らせするっていうことが行政の一番の役割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そういった部分でですね、罹災証明というのは生活支援の第一歩という部分ですので、この罹災証明を取っていただいて、それから生活再建が始まるということがございますので、そういった部分ですね、丁寧に市民の方に周知してまいり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만약 카즈이코 씨가 한미 장관 맨션의 담당 공무원이었다면 어땠을까요? 実際のところ実害があるかないかっていうところですね。建てられた年度によって確かに潰れて今回被害を受けているのは古い建物が多いんですけれども、それについても一律に救済する方法ということで今のこの罹災証明っていうのがあります。 で新しくても損害を受けているものもありますので、そういった部分では実際にどれぐらいの損害を受けているかというところに着目したもの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일본은 건물이 지어진 연도가 아닌 건물 자체 피해를 보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약한 지진에도 피해를 입은 건물이 있다면 이를 더욱 심각하게 보고 즉시 사용금지 조치를 취합니다. 일본 기준 5약 이하의 지진의 경우 경미한 수준의 피해에도 사용이 금지됩니다. 지난 포항 지진에서 흥해 공공 건물에 대한 안전 진단을 실시했던 최호 교수. 일본의 피해도 판정 기준을 포항 지진 피해 건물에 적용할 경우 상당수 사용 금지 조치가 내려질 거라는데요. 5약에서 경미 이상의 피해가 난 건물은 굉장히 약한 건물로 지금 매뉴얼에서는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약 4, 우리나라 이번에 포항 지진이 4 정도라고 보면 경미 이상의 피해가 난 건물은 무조건 사용 금지가 되고 그다음에 다시 정확한 내진 진단을 실시해서 영구적인 복구를 하든가 해체를 해야 될 건물로 아마 판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기준으로 한미 장관 맨션을 안전 진단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안전 진단 전문가인 최호 교수에게 일본 기준의 안전 진단법을 교육받은 뒤 이를 한미 장관 맨션에 적용했습니다. 기본적인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피해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기둥이나 벽에 발생된 크랙들을 각각 모양별로 세워서 피해도 계산표에 넣기만 하면 건물의 피해 정도를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안전진단법을 통해서도 이 집은 살 수 있는 집이 아닌 더 이상 살 수 없는 집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진 하산재해 대책법에 있을 때의 모토로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그런 걸 겪지 못했기 때문에 지진 하산재해 대책법 만들 때 일본 걸 벤치마킹을 한 겁니다. 솔직히 이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우리도 뭐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하는 방안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전화는 집회를 하는 날입니다. 중앙회의님께서는 1차 먼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차 타고 오셨어요? 우리가 지키자! 알겠습니다. 대피소의 이재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지난 1년의 시간, 그들의 외침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살 수 없는 집, 살 수 있게만 해달라는 것. 어쩌면 그들의 집은 고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살 수 있냐 없냐의 잣대를 정하면서부터 긴 싸움은 예정되어 있었던 걸까요? 집이 못 들어가니까 답답하지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들어가지만 못 들어가니까 집이 안에 뿌아져가 절단인데 비도 세고 이런 절단인데 텐트 안에서 서서 지금 1년을 지금 있으니 그게 뭡니까 그게. 1년을 있어도 못 해가지고 또 이 나와가지고 끄정 일하니까요. 야 일로 그들의 주장을 가벼이 보기에는 1년여간의 텐트 생활이 너무도 고단했습니다. 집 안까지 다 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거는 100% 무료, 100% 공짜로 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만약 안까지 해주면 여기 여기 어디냐 흥에 전부 다 해줘야 돼. 집집마다 하나 다 망가진 거. 그것까지 원하고 있으니까는 저는 집 안까지는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돈이 얼마나 모자라면 그걸 자부담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불구하고 요 보상이 나왔잖아요. 그 돈마저도 안 쓰려고 하니까는요. 우리 세금으로 거다가 그분들을 해주잖아요. 모금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나라에 쓰는 것도 이 나라의 자연지혜잖아. 자연지혜인데 내가 좀 뭐 양보할 수도 있고 개인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잡할 건 해야 되고. 때로 눈물 쏙 빠지게 서럽기도 했습니다.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피해가 심각하니까 뭐 정부에 좀 물질적인 도움 못 줘도 마음은 이젠 우리에게도 살 수 있는 집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라는 도면이 있어가지고 그 첫걸음으로 우리는 한국에 적용될 수 있는 살 수 있는 집의 기준을 고민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정확한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한국건축구조사회 회원들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한미장관 맨션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진단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까 붉은 다른 게 있다. 아까는 80mm 발생된 거고 3mm 발생된 거니까 차이를 어디가 제일 많이 취약하냐는 보여주는 거지만 상대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방치되었던 1년 동안 집은 점점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코어 측, 그다음 내부 측의 벽체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외관 조사, 우리가 현장 조사에서는 외부 크랙밖에 크랙밖에 확인할 수 없었는데 실질적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코어 내부라든지 세대 측벽 같은 경우는 많은 균열이 내포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온전한 상태가 아니죠. 사람 몸으로 친다 그러면 온전한 상태가 아니고 부상을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만한 지진이 아니더라도 더 작은 지진이 올 경우에도 피해는 훨씬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건물의 외부 손상만으로 안전진단을 평가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건축구조사회의 시뮬레이션 결과 한미장관 맨션은 내부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 보다 정밀한 안전진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015년 이후 일본은 구조적 피해만으로 계산하던 피해도 구분법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실제로 살 수 있는 공간인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한 2010년까지는 맨션을 이제 피해를 조사를 할 때는 구조체만 봤습니다. 구조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기둥, 벽, 보만 보고 구조적으로 안정한지 피해를 많이 입었는지 판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2010년 그 이후에 이제 맨션들이 그 구조체가 아닌 벽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조체는 멀쩡하지만 비구조체인 그런 벽들이 파괴가 돼서 밖에서 안이 들여다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됐거든요. 근데 구조체로만 판정을 하면 거의 이제 피해가 없는 건물인데 그런 거를 고려를 지금 이제 2010년 전까지는 못하게 돼 있었는데 2015년에
피해도 구분 판정법이라는 게 개정이 되면서 네. 그런 부분이 들어가게 돼가지고요. 생활면도 고려가 되는 이제 그런 사항이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일본은 지진 이후 1년이 지난 건물도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안전진단을 시행합니다. 또한 2015년 이후부터 건물의 구조 외에도 생활적인 부분까지도 피해도에 반영하는데요. 그들의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바로 그 집에서 생활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삶이 가능한가를 묻고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今回震災でですね、結構町としては今までにない大きな人も亡くなりましたし、いろんな財産だとか土地関係も元のものが崩れてしまったんですよね。で、これからそういう住宅を整備するっていうことについてはですね、これから今までと同じように、みんなでまた一緒にやっていきたい。ここに一緒に住んで皆さんと協力してまた長くですね厚真町を発展させていきたいという思いがあるから今いる人たち一生懸命頑張ってですね、できることをやっていきたいということになる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방송 하루 전날 포항시는 포항 지진 1년을 3일 앞둔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곧 대피소도 떠나야 할 이재민들에 대한 대책이 궁금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지진 피해 지역의 특별 재생 사업에 대한 시장의 청사진. 그러나 아쉬웠습니다. 안전 점검 결과에 대해서 사실 피해 주민들이 동의를 못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정부나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 정밀 안전진단을 해줄 방법이나 그런 건 없는 건지. 그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안전도 평가를 했는데 종합평가대 C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주 대상은 몇 등급? 2등급이에요? 이주 대상은 2등급? 2등급, D등급은 2등급, 이주 대상은 2등급인데 장원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안전진단 용역 결과를 주민들이 그것을 수용하고 우리 지시의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를 신청을 빨리 해서 하루라도 빨리 그걸 가지고 수리해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만하게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작 우리가 듣고 싶었던 답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과연 살 수 있는 집입니까? 한미장관 맨션에 지금 주민들이 다시 들어가서 거주해도 안전하다고 보시나요? 그 종합평가가 그렇게 진단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디선가 바람이 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 흩어지고 흩어진 낙엽비질로 쓸어 모으는 삶. 살 수 있는 집과 살 수 없는 집. 그 경계는 분명 건물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 그곳에 내 삶이 있었습니다. 복닥복닥 이웃들과 툭닥거리며 일상을 보냈던 집. 이웃집 밥숟갈도 훤히 깨었던 삶이 있던 공동주택. 여러분에게 살 수 있는 집과 살 수 없는 집은 무엇입니까?